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나는 어떤 유전자를 쓰고 싶어 할까 입니다. 우리가 사주 팔자라고 하죠. 4개의 기둥에 8개의 글자가 있다라는 뜻인 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지장간에 있는 기운까지 다 포함하면은 사실 글자 수가 생각보다 꽤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 사주 팔자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가정했을 때요, 네, 제가 유전자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 8글자를 유전자에 빗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유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사용하고 싶은 유전자, 덜 사용하고 싶은 유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또 직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좌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내 사주 팔자,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기운들 중에 어떤 글자를 더 활용하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후적으로도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음양적으로도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행적으로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후적인 부분이 실은 가장 또 보시기 편하죠. 예를 들어서 추운 명식이다. 추운 명식의 기준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수기운이 많다, 그래서 추운 명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계절이 중요합니다. 태어난 계절이 추울 때 태어났다. 뭐 이를테면은 자, 축, 인월생이 좀 추울 때 태어났다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추울 때 태어났다라는 분한테 이제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그런데 대운도 춥게 흐르더라. 해, 자, 축 이렇게 춥게 흐르더라. 이랬을 때 더더욱 해당 사항이 있겠죠. 자, 당연합니다. 내가 너무나 춥죠. 내가 너무나 추우면요, 어떤 유전자를 강하게 쓰고 싶은가 하면요, 추우니까 화기운이 있는 유전자를 강하게 쓰고 싶습니다. 이 화기운이라는 거는 조금 펼쳐내는 기운이고요. 그리고 화려한 기운입니다. 뭐 패션, 예술, 뷰티, 미용, 뭐 미술이라면 좀 화려한 쪽의 미술이겠죠. 그리고 방송, 연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이 화의 물상, 전기, 조명, 이렇게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식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이 화려한 기운을 강하게 쓰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심리적으로 화기운을 강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의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기운이 예의랑 관련되어 있다고 배웠지만, 이제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조후적으로 추운 명식들이 조금 더 예의를 차릴 수 있겠다. 어떨 때? 화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후적으로 추운 명식이 너무 추우니까 뜨거운 걸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이 화기와 관련된 쪽으로 가겠다. 그럼 성격적으로는 좀 예의를 중요시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화기운은 사양지심이라고 합니다. 이 사양지심이라는 거는요, 전체를 위해서 나를 조금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기운을 또 뜻합니다. 자, 반대로 조후적으로 대단히 뜨거운 분들, 조열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조후적으로 뜨거운 분들은요, 뭐 미월생, 오월생, 그리고 신월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신유술 해가지고 가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신월 초기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요, 너무 뜨거우니까 오히려 음기운을 강하게 추구하시겠죠. 바로 이제 수기운, 제가 임수 쓰죠 뭐, 이렇게 쓴 김에 임계수. 그러니까 수기운을 강하게 추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격적으로는 좀 철학적이 됩니다. 철학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임계수 기운을 사용한다는 건 저기 십이지심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질 줄 아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직업적으로도 임계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기운이다 보니까 무역, 유통, 해외 또는 언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심도 깊은 일, 깊이 있는 일, 그리고 말 그대로 물과 관련된 일들, 이제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지시게 됩니다. 자, 조후적으로는 우리가 봄하고 가을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편안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분들, 그리고 차가운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후적으로 뭐 뜨겁거나 차가우신 분들도요, 이제 음양적으로도 같이 또 봐주시면 너무 좋으세요. 자, 음양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아주 단순하게요. 임, 묘, 진,
사, 오, 미 양기운입니다. 그리고 신, 유, 술 해, 자, 축 음기운입니다. 정말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천간에서도요. 갑, 을, 병, 정, 무까지가 양기운이고요. 기, 경, 신, 임, 개까지가 음기운입니다. 자, 잘 눈에 익혀두세요. 임묘진, 사음이 봄, 여름은 양기운이고 가을, 겨울은 음기운이다. 잘 익혀두세요. 그리고 갑을병정 무까지는 양기운이고 기경신 임계까지는 음기운이다. 자, 이제 다 익히셨나요? 그럼 이제 이걸 지우고요. 예시를 또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분 명식이 있는데 언제로 할까요? 묘월생이에요. 묘월생이고 진토도 이제 양기운, 뭐 사화도 양기운, 아무거나 막 써볼게요. 그리고 오화도 양기운. 네. 근데 여기 이제 신금이 이렇게 있어요. 신금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정사일주다. 양기운이네요. 그리고 또 뭘로 할까요? 병오 시주다. 그리고 여기에는 임수 이렇게 넣을게요. 임진. 자, 그럼 우리가 음양적으로 한번 분리해 볼까요? 음양적으로 분리해 보게 되면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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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와, 뜨겁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묘월이에요. 봄인데 뭐가 뜨겁겠습니까? 봄 안에 양기운이 가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음기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럼 직업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이 금수의 심리가 강해지시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금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아요. 뭐 물론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군검경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다 말씀드리자면은 군검경, 뭐 행정, 의료, 건축, 금융, 그리고 장비와 관련된 거, 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정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기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유통, 해외, 또는 물 관련,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심도 깊은 일, 깊이 있는 일, 네, 이런 것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이 부분의 성격, 유전자를 더 강하게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마침 대운이, 묘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묘목은 나무는 금의 반대가 되죠? 그럼 이 금에 대한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직업적인 특징도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금은 모든 도구들을 통칭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현장 업무 뛰시던 분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막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이쯤까지 됐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가 이제 궁금하신가 하면은 그럼 여기 있는 이 기운은 못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습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인식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근데 성격적으로는 이거를 더 내가 지향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심리, 유전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 나머지 이 글자들은 내가 당연히 갖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막 애쓰면서 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음양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뭐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병신일주가 있는데 인월생이다. 네. 개수가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만 딱 봐도요. 이 4월이라고 따뜻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사시라고. 어차피 오전이거든요. 그 인월은 여러분들 양력으로 2월입니다. 2월이 춥게 해요, 덥게 해요? 네, 맞아요. 추워요. 어느 정도 춥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운이 해자축으로 흘러갔다. 이제 응용 우리 해보는 거예요. 대운이 해자축으로 흘러갔다. 그럼 춥죠. 그럼 따뜻한 거 써야 되겠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화려한 직군, 패션, 예술, 뷰티, 연애, 방송, 뭐 웨딩, 마케팅 이제 이런 쪽으로 가신다라는 거죠. 화려한 직군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런 사양지심, 어떤 예의를 중요시 여기고 이런 부분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는 한편 내가 아무튼 인목도 나무는 나무죠. 그리고 진토도 봄토죠. 애기 같은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나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겠네요. 이제 방금 전에 조우적으로 봤죠. 그럼 이번에는 음양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오늘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거 한번 두 번, 세 번 들어보시고 몇 번 연습해 보시면은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자, 양입니다. 양. 여름 기운이니까 양, 봄 기운이니까 양, 봄이니까 양. 그냥 단편적으로. 또 병화니까 양. 그러면 어라? 하나 딱 남네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이 어떤 깊은 생각. 네. 그리고 심도 깊은 일. 제가 아까 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무역, 유통, 심도 깊은 일, 그리고 해외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조적으로도 보시고 음양적으로도 보시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또 디테일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행적으로 한번 볼게요. 신묘, 예시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렵네요. 네. 해묘미,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정미일주다. 자, 그러면 이제 오행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양적으로 보지도 않고, 조우적으로도 보지도 않을게요. 묘월인데 뭐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오행적으로 보면 해묘미가 돼 있으니까, 우와, 목기운이 엄청 강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정화가 있네요. 정화가 신금을 막 극하고 있죠? 화극금. 그러면 딱 봐도 뭐가 약해집니까? 금이 약해지죠? 그러면 금의 심리를 대단히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금의 심리다. 그럼 이성적이다. 또는 좀 차가운 면모가 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어때요? 직업적으로는 금과 관련된 군검경, 금융, 뭐 의료 관련, 행정, 그리고 장비, 컴퓨터, 뭐 건축, 뭐 무수히 많겠죠. 금의 심리가 강해져요. 그리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떤가 하면요, 해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애기 같은 모습. 그럼 애기 같은 모습 그리고 감성적인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지향하는 게 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밖에 가서는 막 칼 같은 사람이 돼요. 금이니까. 근데 얼핏 애기 같은 모습, 감성적인 모습이 막 등장해요. 사람이라는 게 다 복합적이거든요. 그냥 무슨 우리가 이 8글자 안에 빠져 사는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대단히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금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금의 반대가 뭐다? 목이죠? 그럼 목의 심리가 또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과 관련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목이라는 거는 사람들과 섞이고 어울리고 하는 기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대운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화기운이 막 들어왔다? 화대운이다? 지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로. 사오미가 들어왔다. 그러면 수기운을 쓰고 싶어 하시겠네요. 심리적으로도 수의 심리가 드러나고요. 네, 생각이 좀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수대운이 들어왔다, 해자축이다. 그럼 화의 심리가 생기겠네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네. 그리고 뭐 좀 펼쳐내고 화려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고 막, 나 이런 거 못 들어봤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 대단히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태극기에서도 이거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물결무늬 괜히 틀리게 하면은 여러분들 막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을게요. 위에는 북이고, 북이래. 네.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남색이잖아요. 이거 제가 실수로 틀리면 어쩌죠? 그냥 음과 양이라고 할게요. 네. 양하고 음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밸런스예요. 밸런스.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자연의 이치 자체가요,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기운이 점점 너무 강해진다? 그럼 우리는 심리적으로 음기운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렇게 맞추도록 간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계속 조우적으로 또는 오행적으로 또는 음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실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이 주역 안에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이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거. 네.
양이 너무 강하면은 결국에는 음 쪽으로 갈 것이고, 음이 너무 강하면은 그로 인해서 결국에 양 쪽으로 간다. 괴로움이 너무 강해지면은 그로 인해서 행복을 얻을 것이고, 행복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괴로워질 것이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명식을 분석할 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정확도도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명식에다 대입하면서 막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계묘년 얼마 안 남았죠. 저는 뭐 양력으로 새해다, 뭐 음력으로 새해다 라고 뭐 특별히 올리고 그럴 건 안 할 거예요. 네. 왠지 아세요? 그럴 때 이슈성으로 뭐 올린다고 이렇게 사람들, 구독자분들 많이 모으고 싶지도 않아요. 저 크리스마스 관련된 영상은 한 달 전? 한 보름 전? 그쯤에 올렸죠. 저도 성격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새해다. 그래서 뭐 별다른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목이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목이 들어오니까 금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각자의 형태로 금을 추구할 것이다. 뭘 배우고 싶을 수도 있고, 장비를 다룰 수도 있고, 또는 직급에서도 갑자기 행정 쪽으로 발령받을 수도 있고, 회계사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경찰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도구 같은 걸 사서 모으게 될 수도 있고, 전자제품에 빠질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너무나 많죠. 네. 확실한 거는 나무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금, 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공부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